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마라톤 모의고사 10km 이제 2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4주가 지났죠? 여러분, 이제 많이 한 달간 열심히 문제 푸셔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응원하면서 제가 2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계급제 이렇게 그렸죠? 사람으로 뽑아서 쭉쭉쭉쭉 일을 시킨다.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먼저 직위를 분류해요. 이렇게 어떤 종류의 일이며 어떤 책임도가 난이도가 있는지를 먼저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꽂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직위분류제죠. 자,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신문보장이 강하며 폐쇄형 충원 방식, 일반적으로 계급제, 그 다음 폐쇄형, 그 다음에 일반 행정가, 요게 나중에 직공으로 가요. 직업공 문제로. 반면에 직위분류제 개방형, 그 다음에 전문행정가,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 영국 방식이고요. 이건 미국 방식인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연공급을 주고요. 연공급을.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급을 준다? 직무급을 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계급제는요, 여러분, 일단 신분보장이 강하죠. 왜? 직공으로 가니까. 폐쇄형이죠. 폐쇄형 충원 방식을 취한다. 맞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맞죠? 너는 이 일만 하면 돼. 요 정도 난이도야. 맞고, 유능한 일반 행정가 확보를 골라. 왜? 전문 행정가니까 일반 행정가의 확보 골라. 신분 보장이 미흡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라지면 잘라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딩동댕동. 계급제의 경우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공무원의 종합적 신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가가 되는 겁니다. 일 저일 다 시켜서.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분류 방법. 여기까지 맞네요. 자, 시험 채용 전직이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급제에 비해 인력 재배치의 신축성 기할 수 있다. 안 돼. 우리 여기 보면요. 한번 보세요. 계급제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력 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각급 기관 사용하는 3급 비밀 소통형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 그 기관 장이 개발, 제작, 변경, 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급 비밀 소통형 암호자재를 개발, 제작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정원장이 해당 암호자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 없고요. 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인가 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서 여부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 취급을 인가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1급 말고 나머지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급은 달라요. 1급은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아니에요.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여기서 이게 틀렸네. 상급 비밀의 하나가 틀린 거예요. 2급 이하. 그래서 2급 이하, 2급 비밀 이하에 대해서 2급 비밀 이하. 잠깐만요. 그래서 상급 비밀의 하나가 아니라 2급 비밀 이하에 대해서 국정원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 취급 인가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입니다. 비밀은 일반 문서나 암호자재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장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갈게요. 자,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운전 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틀렸습니다. 무슨 관리해야 돼요? 집중 관리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집중 관리. 자,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장에 닿은 다음 연도 교체 대상 차량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 차량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종수 소유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뭐가 틀렸냐면 잘 보세요.
우리 차량 정수 소유 계획을 3월 말까지 알려줘야 돼요. 3월 말까지. 3월 말. 이유는 요 3월 말까지 알려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산에 반영을 하죠. 예산에 반영을 하죠. 그래서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잖아. 반면에 이제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교체 대상 차량을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년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무기고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질실 등 초동 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 등을 설치해야 하며 순차람을 설치할 수 있다 안 되죠. 설치해야 되죠.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 훔치고 탄약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탄약고 터지면 본 건물도 터지면 안 되잖아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움 없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 내가 공부했지 리마인드 하면서 달려가 보는 겁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매일매일 OK 뜨면서 진도별로 또 보고 그 다음에 10K는 또 그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뭐 했는지 한번 또 보는 거고 계속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2달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전범위를 짧게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리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경찰 통제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요. 자, 볼게요. 행정절차법, 국견 예산결정권은 사전통제. 행정절차법은 사전통제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결산권은 무슨 통제요? 사후통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재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행한다. 틀렸습니다. 얘들 안 돼요. 왜냐면 행정기관에 된 거지 국회, 법원, 헌재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안 돼. 이래 되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감사원도 누구 소속이냐면 대통령 직속입니다. 업무는 독립적이지만. 하지만 얘들까지 직무감찰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는 자, 경찰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 심의의결 기관이죠. 심의의결 기관인 거고 그 다음에 민주적 통제죠. 여러분 위원회는 무조건 민주적 통제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행안부 소속으로 외부적 통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라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적 통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 감사인권관 제도 훈령 직무명령권 빼고는 다 외부다. 그래서 정답 3번 맞네요.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 얘는 사전통제 맞습니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무슨 통제? 사후통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관한의 숫자의 합은요? 라고 보셔야 되죠. 자, 3자의 비공개 요청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1번 봐봐. 우리 여러분 청구 요구권자가 이제 공공기관에 청구해달라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3자의 정보가 있으면 3자한테 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자한테. 그럼 이 3자는 언제까지 결정한다? 3일 안에 결정해야죠. 한번 가볼게요. 자, 제11조 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3자는 통지를 받은부터 며칠 이내로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해요. 싫은데 공개할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로 한다. 7일 이내로 해야 되겠죠. 나 열받아요. 너는 왜 공결정하니? 그럼 이의신청을 7일 이내로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행정쟁송으로 가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공기관은 봐봐요. 결정하고 바로 공개해버리면 이제 소송하면 소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며칠을 둔다? 30일은 둬야 돼요. 30일은. 그래서 30일 간격은 두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더하기 7 더하기 30은 40.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어려움 없죠? 갑니다. 자, 경찰청 감사규칙상 감사 결과의 조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자 한번 갑니다. 우리 원시 모계 사회죠.
감사 결과 위고 또는 부당하다고 진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시 모계 사회. 그럼 시정 요구입니다. 시정 요구. 자, 원시 모계 사회. 그다음에 여러분 경미하고 현지 붙으면 누가 이겨요? 경미랑 현지가 붙으면 현지가 이겨요. 그래, 현지 좋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꼰대죠, 꼰대. 대안이 나오네요. 이런 뭐예요? 권고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계사회요. 모계사회 개선 요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틀렸네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자, 이제 한번 갑니다. 6번 했고, 잠깐만요. 6번 했고, 이제 우리 7번 넘어가는데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자, 이제 7번 한번 해볼게요. 훈련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라는 거죠. 자, 한번 갑니다. 훈련이나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상급관청이 하급관청한테 때리는 거죠. 발언의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관청이 관청한테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그 전에 효력이 있습니다. 직무명령은 뭐냐면 사람한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사람 바뀌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자, 또 한번 갑니다. 직무명은 부하 공무원 개인을 구속한다. 수명 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떨어뜨려서.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부하 공무원의 발언을 명령으로 특별한 자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맞죠? 얘들 결국에는 얘들 다 뭐예요? 얘들 두 개 다 행정규칙입니다. 결국 다 뭐냐면 얘들이 다 뭐다?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없어요. 국민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 적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훈령은 직무명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 훈령의 성격을 가지보다 봐봐. 이 관청이 관청한테 떨어뜨리죠. 관청이 관청.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지금 사람이 사람한테 떨어뜨린 거라서 얘는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 자,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사항,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여러분, 우리 행안부 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한다. 여러분,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해요. 동의가 아니라 임명을 제청할 때라고 하셔야 돼요. 제청할 때. 그 다음에 그게 틀린 거고요. 자, 위원 3일 이상과 행안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임시회를 소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국경은 관세청이 여러분 요구하는 거죠. 소집할 수 있는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경검 국군 당선 3년이에요. 법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요. 경검 국군 당선 3년. 자, 갑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위원회 운영에 위반 필요한 사항은 누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체의 권한과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의 권한이 이전된다. 위임과 수임이죠. 수임관청의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의 효과가 귀속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기사 생각하면 돼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누가 피대리관청의 효과가 구속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대리는 대리관청이 행정소송이 피고 무조건 피대리관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위임은 수임관청이 피워낸다. 이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안 돼요. 법정대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죽으니까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대리하는 거죠. 복대리가 또 죽으면 또 대리 되는 거예요.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걸 현명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사장님 모시고 가는 대리기사 김규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 기준으로 판단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언제? 여러분,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언제요? 임용시. 임용할 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채용 후보자 명부에 작성할 때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스토킹, 결격 사유에 스토킹 이런 게 없었단 말이지. 스토킹 이런 게 없었지. 스토킹이. 여러분, 근데 얘가 이제 벌금 맞고 이제 뭐 아직 뭐 몇 년 안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100만 원 맞고 3년 이상 안 지났단 말이지. 이런 규정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용시는 이 규정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 결격사유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판단한다? 임용시의 기준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갑니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서 임용 결격자 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예요. 그래서 30년 근무하셔도 퇴직금 못 받아요. 공무원을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확인이죠. 당연 무효니까. 당사자의 원래 임용 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임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로 소송 못하는 거예요.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 얘는 공무원이 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오케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10km 2회도 한번 달려봤습니다. 1회 때보다 좀 뛸만 하시죠? 여러분 5개 하니까 10개까지 쉽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월 되면 이제 우리가 하프 20문제도 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사도 가면 돼요. 1월에 저희는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총 시험대까지가 나오니까 6주 동안은 우리 2배속 내용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원별 한번 갈 겁니다. 나머지 2주 동안은 이제 수목 해가지고 여러분 실전 모의사로 확 돌려버릴 거예요. 그 실전 모의사 진짜 마지막 2주는 전력 질주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차근차근 체력을 잘 만들어요. 자, 다음 주도 또 오케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갑니다.